국민의힘 이종섭 호주 대사 또 황상무 이제 전 시민사회 수석 이 문제가 됐는데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용산에서 기르는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절대 내놓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전격적으로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이 사의를 표하시고 그걸 전격적으로 사표를 받아주셨고 또 이종섭 호주 대사님 같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한국으로 들어오겠다라는 메시지를 좀 던지면서 공수처에도 빨리 좀 우리를 소환해달라라는 신청서를 냈다고 합니다. 이 사태, 정말 최근 이 사태로 인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민심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솔로몬의 지혜,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이미 다 끝났어요, 판결이. 어떻게 보면 판결로 보면. 근데 저는 이걸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설로 이제 계속 민주당이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것 그렇게 같아요. 하려고 하죠. 네, 근데 제가 하나를 말씀드리면 전 윤석열 대통령을 가까이서 뭐 이렇게 매셔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릅니다만은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 함께하는 동지들에 대한 의리가 강한 분이구나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그 있어요. 부분은 네. 확실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실수를 한번 한다거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걸로 아니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이 사람들을 지켜주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 확실한 거는 리더로서 굉장히 훌륭한 자질 중에 하나입니다. 나와 함께 가는 동지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리더로서 훌륭한 자질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이라는 중요한 시기를 두고 그렇죠. 지금 황상무 수석 같은 경우의 발언은 사실 너무나 부적절했다. 근데 황상무 수석 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 어제였나요? 그제였나? 계속 TV조선의 방송으로 갈 때 좌파 패널들 있으세요. 민주당 패널들. 이분들이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라고 대려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건 제가 보증합니다. 네. 제가 KBS에서 황상무의 시사진단에서 변변한 토론으로 제가 굉장히 오래 방송을 같이 했고 인격적으로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강원도 춘천 분이시고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그 메시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해서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그 강원지사까지 출마를 하셨다가 좀 안타까운 일을 잊고 결국은 지금 용산에 가 계시는데 저도 그 얘기 듣고 평소 때의 어떤 그 수석님의 생각이 저랬었나 좀 깜짝 놀라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선 그런 이야기들도 해요. 이게 뭐 자리에서 농담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농담이었다고 해도 부적절한 발언이죠. 이건 잘못된 발언인 게 제가 이 발언은 정말 잘못됐다라고 처음부터도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정권이 방송 장악하기 위해서 얼마나 나쁜 짓들을 그렇죠, 많이 예. 했습니까? 다 지금 여기에 방송 장악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민주당의 방송 장악 문건 그대로 시행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방송 상법 이번에도 강행해서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민주당이야말로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렸던 건데 지금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지금 기울어진 언론의 환경들을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그렇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황상무 수석의 이 농담이었든 진담이었든 이 발언 자체는 그간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노력들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칫하면은 야 윤석열 정권이 정말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구나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정말 심각한 발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당일날 바로 사퇴했어야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일날 사퇴했었어야 맞는데 이건 좀 늦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결정한 것은 천만다행이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그렇게 있는 정리해야 것이죠.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이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종섭 대사 같은 경우는 방금 건과는 또 결이 좀 달라요, 사실은. 이거는 지금 공수처의 지지부진한 수사 과정도 있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도망갈 수 있는 신분도 아니에요. 어딜 맞아요. 도망갑니까? 이걸 지금 민주당은 도주 프레임을 짜고 싶은 건데 도주할 수 있는 신분도 아니고 그럴 수 있는 사람도 그렇게 아니에요. 생각하면은 이재명이 잡아 들어가야지. 그럼요. 이재명 출국 금지하고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당장 구속영장 쳐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종섭이 법리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결국 이것도 누가 고소를 했느냐, 고발을 했느냐, 민주당이 고발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가 덜컥 국방장관을 출국 금지를 했던 그런 사안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법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자가 없어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안은 이제는 단순한 법률 문제를 넘어서 정치적인 문제가 돼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만 대응하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용산 윤석열 대통령 법조인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런 부분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마치 지난번에 그 어떻게 보면은 할로윈 그런 그 사건에 있어서도 행안부 장관을 끝까지 어떻게 보면 문책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탄핵까지 갔지만 전원일치로 지금 그 탄핵 기각시켜서 돌아오셨듯이 아마 그처럼 지금 거리에 있었던 어떤 그런 본인들의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보호하고 또 법적으로 좀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 자체의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민심을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있어서도 정말 용산에서 좀 사실 저도 왜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 이정섭 장관님 저도 잘 알고 저도 관련되는 업무를 좀 했습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정말 참 사실 답을 내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한다면 20여일 남았거든요. 이거는 법의 심판의 시간이 아니라 민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출신이고 평생을 법조인으로 산 사람이잖아요. 법의 테두리에서 사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건이 생길 때 내 부하를 지키고 싶고 그리고 법에 의해서 이 사람은 죄가 없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 신념에 맞게끔 죄가 없는 사람을 왜 죄인으로 몰고 가라는 게 발동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근데 선거 20일뿐이 안 남았습니다. 여기 대통령 주변에서 보좌하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이거 민심의 기준에서 계속해서 조언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사건이 또 한 번 터지잖아요. 총선 집니다. 네, 그걸로 끝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법적으로 이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 당연히 유죄 아닙니다. 이거는 저한테 왜 유죄가 아닌지 얘기하라면 지금 여기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당연히 유죄가 아닐 것인데 유무죄를 따지기 전에 국민들, 이거 우리 우파 국민들, 보수 지지 국민들 말고요. 여기 스윙보토층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고 총선에서 승리해야 윤석열 정권도 지킬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킬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지킬 수 있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민주당 진명을 넘어서 찐명 방탄 공천 사태 국민이 심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나경원 우리 국민의힘 후보님하고 붙고 있는 유삼영 얘기부터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유상영이란 아저씨가 옛날에 이분이 이제 지난 윤석열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검수완박 이후에 국가수사본부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제 총경들 다 모으고 지가 대표가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경찰 쿠데타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외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고는 지금 옷 벗고 바로 지금 동작을 민주당 예비후보로 지금 들어왔는데요. 이 사람이 무슨 서울에 산 적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태어난 건 울산인가 그렇고 어쨌든 부울경 지역에서 경찰 활동을 계속 해오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원래 이수진 잘랐지 않습니까? 이재명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아유 동료 평가를 했더니만 빵점이에요. 빵점 하면서 그 이수진 동작을 우리 국회의원을 컷오프 시킨 다음에 거기에 추미애도 넣어보고 누구도 넣어봐도 이게 나경원 후보하고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육지책으로 지금 유삼영 3대 빵인가? 유삼영이란 후보를 데리고 왔는데 이 작자가 뭐라고 했냐?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그걸 또 이재명 대표가 자기 SNS에 인용했는데 뭐를 했냐? 동작을 선거는 신한일전이다. 대한민국은 자주 독립국이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 사람은 조선 신민인 것 같아. 우리 자주 독립국이잖아요. 이 사람이 신한일전 무슨 지금 1919년 3.1운동 지금 독립운동 합니까? 당신이 지금 22대 국회의원 선거 나왔지 1919년 3.1운동 하러 나왔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또 유삼영이 지지자라는 사람들은 참 입에 담기도 그렇습니다. 냄비를 밟아버리자. 우리가 냄비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비속어로 여성을 성적으로 어떤 대상을 사실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걸 밟아버리자.
그 냄비가 누구겠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의 원내 대표까지 했고 지금 현재 동작을의 후보로까지 뽑혔고 지금 공당의 공동선대위원장을 그런 식으로 여성 비하를 합니까? 지들은 무슨 뭐 피해자 중심주의? 무슨 성인지 감수성? 무슨 개소리예요 지금. 그렇게 해놓고는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해놓고는 뭐 빰내 뭐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또 신한일전이라고 해가지고 떼지난 지금 한일 반일 감정 일으키는 식으로 해서 선거운동합니까 지금? 참, 이 사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두 가지 측면으로 이것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동작을의 류삼영이라는 듣보잡이 공천되었는가? 여기 지금 아까 변호사님 잘 설명해 주셨지만은 류삼영이라는 사람 자체가 울산 중부 경찰서장 재직 시에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립 방침에 반발을 했던 자죠. 그래서 사실은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정치 경찰이었고 정치꾼입니다. 이 사람을. 이 사람을 정의하라고 하면 공무원으로서의 기본도 지키지 않은 정치 경찰이었고 정치꾼이다. 이렇게 딱 규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항명으로 인해서 직위 해제가 됐던 자이고요. 내란 혐의로 지금 현재 검찰과 국방부에 고발당한 상태에 있는 자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류삼영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러한 사람이다라는 것부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알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민주당은 이 류삼영이라는 사람을 도대체 왜 후보로 이 자리에 앉혔는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람도 나경원 대표와 붙여보고 추미애도 나경원 전 대표와 붙여보고 여기를 붙이고 저기를 붙여도 안 되는 거예요. 추미애 그 지금 후보가 어떤 방송에 나와서 내가 붙였더니 나경원 대표한테 뭐 두 자릿수로 이겼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나를 더 센데 보내라고 뭐 어쩌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이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여론조사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네. 얘기는 당선 목적에 허위사실 유포로 허위사실 고소해야 유포로 되는 이거는 거예요. 걸어야 될 네, 것 걸어야 같아요. 될것 네, 그래서 같아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게 사실이 아니면 이거는 좀 걸어 주십시오.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조사에는 나경원 대표와 추미애 대표가 정말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이 여론조사에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대표가 정말로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추미애가 감히 여기에 기웃될 생각도 못하고 도망간 거 아닙니까? 이거 런한 겁니다. 그냥 도망갔습니다. 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곳에서는 어떤 누구랑 나경원 전 대표를 붙여도 싸움이 성립이 안 되겠구나라고 본 거예요. 그럼 어차피 버린 선거구인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그럼 어차피 버린 선거구인데 나경원이라는 상징적인 인물이 있는 지역군이 이 지역에 누구 하나 갖다 붙이면 분명히 이슈가 될 거거든요. 선거 국면에서. 그럼 어떤 이슈를 갖다 붙일까? 당선 목적이 아니라 이슈 화이팅의 목적을 둔 겁니다. 그러다 찾다 보니 류삼영이라고 해서 지금 현 정권의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그렇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아, 얘 어차피 질 곳에 집어넣으면 이거 이슈 파이팅이 되겠구나라고 본 거예요. 이슈 파이팅 목적으로 는 후보입니다. 이 사람이. 그럼 얼마나 저급하냐. 지금 이게 국회의원 깜냥이 됩니까? 왜 깜냥이 안 되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의 기본도 지키지 못했어요. 지금 내란죄로 여기 국방부와 검찰에서 고발당한 상태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의 면면 자체도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 지금 여기에 출마의 변에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출마 이유가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를 네. 최일병이라고 했지 않나요? 아니요. 더 심각해요.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를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출마를 해서 국회의원이 되어야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정작 본인의 페이스북에 최상병이 이름인 줄 안 거예요. 그치. 최상병 1병이라고 적었어요. 아, 맞아. 최상병 일병이라고. 그러니까 똑같네. 이름이 상병인 줄 안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럼 최상병 1병이라고 적었다가 누군가가 야 이름 틀렸다라고 한 거죠. 그 직책 틀렸다. 거기 걔 1병 아니라 상병이라고 상병이다. 했나 봐요. 그때 최상병 상병이라고 또 적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경찰들을 나왔네 뭐라고 하는데 약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아니에요. 이거 민주당 지지자들이 봐야 돼요. 이런 내용을. 왜냐하면 제가 지금 고최상병 연결식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가야 되는 필수 인원도 아닌데 갔다 왔어요. 저도 육군 장교 출신이기 때문에 마음 그렇죠. 아픈 예. 사건이지 않습니까? ROTC. 예, 그럼 그때 당시에
우리 당의 지도부들이 정말 그 연결식을 가득 메웠습니다. 지도부뿐만이 아니라 당직자와 많은 당원들이 그 자리를 메웠어요. 그러면 진심으로 슬퍼하기 위해서 같이 슬퍼하고 부모님 위로하기 위해서 갔던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영상 틀어보세요. 제 기억에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요. 한 3분인가 4분 오셨어요. 그렇죠. 거의 안 왔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그 전까지 매스컴에서 최상병의 슬픔을 애도하고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만 대놓고 정작 연결식장에 와서 같이 슬퍼했던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정치적 목적이에요. 지들이 맨날 특검만 하지. 네. 특검만 해. 근데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이 사건을, 이 슬픈 사건을 이용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아까 이름 뭐였어요? 이 후보. 내 이름도 기억하고 싶지가 않아서. 우리 유삼영 3대 빵. 예. 유삼영이라는 이 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인 게 어디에서 자기의 출마의 변에 지금 고 최상병을 지금 이용을 합니까? 이거 지금 국민들이 힐난해야 되는 사건이에요. 내 출마의 변에 고 최상병을 지금 이용한 다음에 정작 최상병의 이름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지금 2번, 3번 오기를 했던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그래요. 시작과 동시에 국민들께 거짓말로 시작했다. 내 출마의 변 자체가 거짓이었다라는 그렇죠. 것을 자기 스스로 밝힌 것이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냄비 사건 같은 경우도 정말 이건 거의 저도 쌍욕이 나오려고 하는데요. 이 정신이 나가도 이 정도로 정신이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여성 혐오 발언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예. 권력형 성범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민주당이라는 곳이 자성이라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정당이고, 이 사람들이 자성이라는 기능이 뇌 속에 조금이라도 탑재되어 있다라고 하면 여성 비하 발언 근처도 안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감히 냄비를 밟아요? 그러니까 이거 당신 집에 있는 냄비다 밟아. 이게 민주당 지지자분들 혹시 방송을 보시거나 주변에 있다라고 하면요, 정말 이거 대한민국 여성이라면 분노에 금치 않아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단지 낙선이 아니라요, 처참할 정도로 낙선시켜 주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정하겠습니다. 류삼영이잖아요. 당신은 30%도 못 받을 거야.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이어서 제가 아까 집에서 있는 그 냄비를 밟아라는 게 뭐 다른 성적 비하가 아니고 당신 집에 있는 진짜 냄비 그거라도 한번 밟아 보라고. 그래놓고는 얘기가 뭐냐? 내가 한 거 아닌데. 정말. 정말. 아마 똑같은 생각이 그냥 민주당이라서가 아니라 슬퍼요. 그러니까 네. 이 정도 수준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겠다는 자리에 공당의 대표로 나올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나 시스템이 슬픕니다. 진짜 이게 22대 국회를 마지막으로 이 진짜 공천 시스템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바뀌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또 이어서 민주당의 또 하나의 문제되는 선거구 강북을 깔때기라고 하는 정봉주 전 의원 후보가 뭐 참 입에 담기 어려운, 물론 옛날에 뭐 그 성폭력 의혹도 있었고 물론 뭐 무죄는 받았다, 무혐의 받았다라고 합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 설화로 지금 낙마한 다음에 뭐 금메달 떨어지고 나면 은메달 돼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박용진 후보 목메달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결국 또 여러 가지 해괴한 룰을 해가지고 그 경선을 붙였는데 조수진 노무현 재단 이사이자 변호사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가 공천되고 하는 과정에서 좀 진귀한 해괴한 이재명과 조수진 후보의 반응이 지금 한간의 화제입니다. 첫 번째, 이재명이 뭐라고 했느냐? 이재명이 이번에 그 조수진 변호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천으로 이렇게 된 다음에 보통은 그 퍼센테이지를 알리질 않잖아요. 그런데 성남 중원구, 자기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고향이죠. 거기 가서 유세하는 도중에 모란시장 근처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취재진한테 뭐라고 했느냐? 그 강북을 결과 궁금하지 않아요? 해서 궁금합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조수진 후보가 훨씬 많이 이겼다라고 하니까 막 환호를 했어. 그러니까 환호? 진 사람도 있는데 하면서 키득키득 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만 해도 참 이게 아마 떨어진 박용진 후보로서는 좀 피가 거꾸로 꽂을 텐데 뭐라고 했냐면은 휴대폰을 쓱 꺼내더니만 워낙 관심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서 거기서 깠어요. 그래서 그 강북 권리당원이 조수진이 약 54%, 박용진이 한 46%,
전국 권리당원이 박용진이 23%, 조수진이 76%. 그래서 감산 안 해도 7대6. 또 감산하면은 사실상 2대8로 압도적인 차이로 조수진이 이겼다. 이렇게 하면서 낄낄댔다는 거예요. 이 사태 제정신입니까? 아니죠. 네. 이재명 이재명 대표는 제가 본 기간 동안은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은 단 한 번도 제정신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제정신이었던 적이 없고. 그렇죠. 제정신이면 네. 그런 얘기 못 하죠. 예. 그리고 지금 이게 얼마나 민주당의 공천 과정이 비민주적인 것을 떠나서 폭력적인지를 보여주는 단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폭력적이다라는 말 외에는 정말 뭐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박용진이라는 그 후보가요. 박용진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지난 총선에서 서울 지역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했던 사람입니다. 65% 득표를 맞아요.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짜로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고 신사적으로 의정 활동을 했다라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상도 그냥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현직 의원들과 국회 출입 기자들의 설문을 받아서 주어지는 상입니다. 근데 이 상을 3년 연속 받았던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의정 평가를 10% 받을 수 있느냐? 하위 10%를 받을 수 있느냐부터 사실은 비민주적이라는 게 나오죠. 이재명 대표 입맛에 따라서 하위 평가를 결정했다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기준이라는 게 있었다면 하위 평가 10%에 들어갔어야 될 명확한 사람은 사실 이재명이죠. 이재명이죠. 네. 이재명이 다 네. 했죠. 근데 의정 활동을 잘했다라고 해서 3년 연속 상을 받았던 사람이 의정 활동 10%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가 일단 비민주적인 공천의 시작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정봉주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감점으로 근소한 차이로 졌다라고 하더라도 정봉주가 막말 논란으로 사퇴하고 났더니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이 있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우승자의 문제가 있어서 우승 트로피가 뺏겼다고 차점자에게 그 트로피가 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올림픽에서요. 금메달이 약물 복용했으면요. 은메달이 금메달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우리가 그 예전에 보면은 미스 코리아도 진선미에서 진이 문제가 있으면 선미가 다 올라가는. 네,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통상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통상이라는 걸 민주당은 모르냐 알아요. 그 전에 순천에서 차점자가 우승자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럼 방금 전에 자기네들이 차점자를 우승자로 올려놓고 이번에 차점자가 생기는데 이 차점자는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원칙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다시 경선을 붙인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조수진이라는 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조수진이라는 자가. 그럼 여기 왜 등장했느냐, 조수진이라는 자는. 그럼 이거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요거 관련 네. 조수진이 또 네. 그 얘기하기 전에 조수진은 변호사예요. 네. 근데 그 노무현 재단 이사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사인 것 같은데 이자도 참 좀 이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한 언론에 그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었고 이 조수진이 또 이사였는데 유시민이 자기한테 그 얘기했대요. 조변은 길에서 배지 주웠네. 그러니까 뭐 갑자기 그냥 아무도 안 했는데 뭐 하다가 그냥 갑자기 공천 경선 붙여주고 거기서 해가지고 공천 받았으니까 길바닥에 주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참 그거 공천장 딸라고 큰 난리치고 지금 도대체 이 박용진 의원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그 경선을 몇 번 합니까? 한 번 할 때마다 수천만 원씩 깨질 거예요. 골병이 제대로 들었을 건데 그러면서 이 그 조수진이 자기가 그 공천장을 받게 된 다음에 뭐라고 언론에 또 얘기했냐면은 박용진 의원이 바보같이 경선에 응원하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왕 바보가 되실 거면 입법 권력을 절대 넘겨주면 안 된다 하는 더 큰 대의를 보시고 본인이 미랄이 돼서 썩어 없어지는 생각으로 헌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니 백이종군은 자기가 하는 그 떨어진 사람이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순신 장군처럼 백이종군을 하는 것이지 개선 장군인 지가 야 와서 야 그냥 미랄 되는 것 정도가 아니고 썩어 문드러져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게 정상적인 멘탈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성이 잘못됐죠. 위로가 먼저였어야죠. 네.
근데 그리고 감히 자기가 여기에 그 재선 의원한테 지금 이제 후보 갔단 사람이 할 수 있는 예의도 인성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도 그 네. 자기들은 뭐라고 하는 거 아세요? 사람이 먼저다. 그러니까 이 정신당 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상인 구간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용진 의원은 왜 바보같이 또 경선에 참여했느냐. 정말 만에 하나 모를 1%의 가능성을 보고 참여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박용진 의원은 어차피 지금 여기에 비명이라는 이유로 학살을 당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은 자기만의 정치 서사시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나는 어차피 탄압받았고 박해받고 있어. 불공정한 걸 당하고 있어. 이거 알 사람들은 알아줄 것이다. 그리고 권력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지금 친명, 찐명들이 잡고 있지만 이게 5년, 10년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민주당의 주류 세력이 바뀌는 순간 가장 먼저 뜰 사람은 제가 볼 때 박용진 의원이 될 것이다. 그렇죠. 네. 그리고 박용진 의원이 지금 이번에 말도 안 되는 전국 당원 투표를 했는데 아까 23%를 받았다고요? 적게 받은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수준이 73%를 받은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저건 이재명이 73%를 받은 걸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전국 당원 조사를 했는데 이재명이 아바타인 거지.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당원 투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을 사람들이 지금 그 개딸이라고 하는 적극 지지층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이에서 23%를 전국에서 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향후 이 사람 지금 대선 후보도 나온 적이 있어요. 대선 후보 맞아요. 본선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민주당에서. 향후에 이 민주당의 주류 세력이 바뀔 때 이 사람이 중심으로 부각될 것이다. 그리고 박용준이라는 사람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 서사시를 써가는 과정이다라는 거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 네. 몸집을 키워주는 거지 이재명이. 마치 문재인 때 추미애 장관을 이용해서 문 정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압했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탄압하는 모습을 보면서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키웠던 그 모습이 상당 부분 대접이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번 기회에 박용진 의원을 정말 짓밟아 버리고 싶은 거예요. 완전히 밟아버리고 날개를 싶은 완전히 거지. 꺾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날개뿐만 아니고 허리를 똑딱 부러지고 싶은 거지. 이 심중을 아니까 조수진이라는 자 입에서 썩어 문드러지더라도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런 얘기가 나오지. 이게 절대 위에서 어떠한 이 심중을 잃지 못했다면 내 경쟁자에게 이런 심한 말로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여기 지금 민주당원들뿐이 없어요. 여기 중도도 있고 지금 보수 국민들도 있어요. 자기가 네. 아무런 노력을 안 하고 그냥 길거리 가다가 죽었다. 그 말이 맞지 사실. 근데 그걸 대놓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 사실 자체가 인생에 문제가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조수진이라는 자가 왜 등장하는지 이것도 한번 볼까요? 네. 보면요. 지금 이제 정봉주 막말 사건이 터지고 나서 또 하나의 막말 사건이 터졌죠. 양문석이라는 자. 아, 그렇죠. 예. 이어서 얘기하려고 하는 네. 우리 양문석, 우리 막말 대마왕. 네. 저희도 참 방송도 같이 많이 하면서도 참 정말 어이상실. 사실 고향이 저쪽 충무 앞바다 통영이어서 거기에서 두 번인가 지역구에 출마를 했고 또 경남 지사 선거까지도 이제 나오기 위해서 박박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나 수박 뽑으러 갈래. 라고 하면서 안산으로 가가지고 전해철한테 붙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만 2008년 전후로 해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하고 또 최근에 있어서는 친명이 아닌 친문 의원들에 대해서 뭐죠? 바퀴벌레, 빈대 비유도 멸칭을 써가면서 사실상 명예훼손 내지 모욕적 발언을 무지하게 쏟아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공천하는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냐. 실제 민주당 공관위원회에서 도덕성 검증 소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검증을 해봤더니만 이거 안 되겠네. 방송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었고 실제로 이제 수박 뽑으러 가네. 수박을 깨부시네. 가리가 어쩌고 하면서 해서 당원권 정지도 3개월 됐고 이 사람 본선 갔다가 큰일 나겠다 하면서 윤리점수 빵점을 줬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공관위에 갔더니만 그게 그냥 공관위원장이 이명백이 양문석 전해철 그냥 경선하시죠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죠? 민주당의 이게 이수진 지역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동료 평가 빵점 받았다고 키득키득 했었고 김영주 국회 부의장에 대해서도 윤리 점수 빵점이었다고 하면서 이죽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탈당했던 건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친명
앞잡이 마치 유동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양문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폭으로 감싸고 치마폭으로 감싸가지고 아직까지도 계속 지금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태 한번 좀 평가를 해주시죠. 일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내가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정말로 이 총선이 지난 이후에도 사법 리스크를 방어해줄 내 친위대가 필요한 겁니다. 이재명 입장에서 양문석이라는 자는 제명 제1검 정도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역할이. 무조건 이재명을 비토하는 것은 막아주고 그리고 비명계들에게는 정말로 강력한 공격을 해주는 나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과거 발언으로 논란이 돼서 공천이 취소되는 상황에 오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사람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내 호위무사 중에 탑인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예. 잘 생각하면 양문석 네. 그 옆에 또 김현 전 춘추관장 또 그 외에 또 그 남양주에 가면은 최민희 참 우리가 보면은 4차원이라고 해야 될 사람들을 다 공천을 주는 걸 보면은 도대체 민주당의 어떤 그런 상식이 저 개인적으로 정말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재명 대표를 방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상식이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네. 이게 맞다, 지금 맞다. 정확해요. 예. 상식이 있으면 네. 불가능하다. 그래서 상식이 없이 맞아요. 오로지 나의 이득만을 생각할 수 있어야 이재명 대표를 제대로 방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이런 인물들이 누가 제1검인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제2검이고. 그런데 이런 자들이 상식 없는 자들이 나의 이득을 위해서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겠구나. 이 사람의 잘못은 어떻게든 방탄하고 이 사람을 공격하는 무리를 어떻게든 공격해서 내가 이 사람 눈에 들어서 배지를 한번 달아야겠다라는 목적이 아주 명확한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무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 정치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똑똑해서 뭐 입법을 잘할 수 있는 사람, 민생을 살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제대로 호위해 줄 수 있는 내 사법 리스크를 제대로 막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 중에서 결코 없어서 안 되는 검사였던 겁니다. 그렇죠. 예, 양문석이라는 자가. 그럼 이 사람의 공천을 어떻게든 여기 검사는 칼제비. 그렇죠. 예. 어떻게든 간에 이 사람의 공천을 합리화시켜야 되는 것인데요. 양문석이라는 사람의 공천을 합리화시켜야 돼요. 자, 근데 민주당으로서 너무 아픈 말인 거예요. 과거 발언이. 민주당이 맨날 뭐라고 합니까?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았다. 김대중 정신을 이어받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 이름 팔이로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예, 고 노무현 대통령 이름 팔아서 노무현 대통령을 평상시에 위했던 척 막상 그때 당시에 다 탄핵표 던져놓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노무현 대통령을 정말로 저질스럽게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욕을 했는데도 아유 그 정도 욕은 할 수 있어 정치인끼리 표현의 자유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요 이 말씀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노무현 대통령 욕해도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 행적 중에서 잘못한 게 있으면 욕해야죠. 보수들도 욕해야 되는 게 있으면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욕이라는 게 언어가 비판은 할 수 있으나 욕설이 돼서 언어가 정제되지 못한 것을 최소한 이 정치권에 있는 공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양문석이라는 자의 언어들은 정제되지 못한 수위를 넘어갔다. 이 수위를 넘어갔다. 네, 그리고 이거는 민주당에서 아파야 될 부분이에요. 그 민주당 내에서도 당연히 반발이 나오죠. 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비토를 하고 거의 쌍욕에 가까운 욕설을 했다라고 하면 이건 우리 당의 비전과 맞지 않는 거 아니야? 이념과 맞지 않는 거 아니야? 신념과 맞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을 어떻게 민주당의 후보로 내니? 그렇죠. 민주당에서 볼 때 이럴 거예요. 이런 애는 정의당으로 가야지, 진보당으로 가야지 그렇죠.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민주당에는 적합치 않아라고 그렇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부분은 뭐의 문제냐면 단순히 욕설의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의 정통성을 그렇죠. 겨냥하고 총을 쏘는 이게 그게 문제인 거죠. DJ 정신, 노무현 정신이라고 그 정신이 뭔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신을 완전히 갉아먹는 그런 결국 당 대표실에 DJ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 위에 이재명 꽉 못 박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많은 반발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친문 또 친노 세력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 둘 곳이 없어가지고 결국 어이가 없이
이게 조국 당으로 가는 이런 그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갈릴 수 있어요. 근데 민주당에는 진심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죠. 민주당에 네, 많아요. 그럼요. 예. 근데 결국 이건 의원들 중에서도 있어요. 진심으로 내가 노무현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의원들 중에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는 거 아닙니까? 김부겸 네. 전 총리라든가 지금 노무현 대통령 때 대통령실에 있었던 전직 그 의원들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해찬이 나타나가지고 하나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참 권력 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게 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관전 포인트는 이재명으로서도 부담이 되죠. 내 제일검을, 내 이재명 제일검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비토로 끝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수많은 당원 중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 여론까지도 입막음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양문석은 포기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예. 끄집어낸 카드가 유시민과 조수진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렇죠. 싶습니다. 결국 그 카드는 네. 결국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유시민은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고 또 조수진도 결국 노무현 재단 이사기 때문에 친노, 그러니까 친문을 뭘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친노라는 부분에 대한 위무 정책을 통해 가지고 원조 친노에 대한 어떤 러브콜을 보내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외부로 무마시키고 그렇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외부로 나갔던 그 조국으로 당으로 갔던 사람들을 끌어오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 바로 조수진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유시민 이 작가가 조수진 이 후보한테 야, 너 배지 길에서 주웠다라는 농담을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생색내고 싶은 거예요. 다 나 때문이야. 내가 지금 큰 역할 했지. 내가 네. 지금 이거 양문석 내가 보호해주고 내가 큰 역할 했지. 죽은 노무현 대통령 말고 살아있는 당대표한테나 잘해라고 잘해라, 내가 그렇죠. 한마디 떠들어줬잖아. 그래. 그러니까 너 해서 그렇게 해서 사실상 공천받은 거 아니냐라는 그 얘기인 것이죠. 생색내고 싶은 거예요. 생색내고 싶은 거지. 너 나 때문에 배지 단 거 잊지 결국 말라는 얘기하고 이거는 싶은 겁니다. 친문과 친노 갈라치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참 정치적인 감각은 있는 건데 그게 있는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인성이라든가 말하는 태도 딱 이재명하고 똑같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결론을 한마디로 한 줄로 요약을 한다라고 하면요. 민주당이 대한민국 공당에서 민주당이 완벽한 이재명의 사당화가 되는 과정이었다. 민주당의 공천 과정이. 이게 딱 한 줄 요약인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입맛대로 다 집어넣었고 조수진도 뭐 이게 방송 시간상 제가 다 얘기는 못하겠으나 조수진도 여기 통진당 출신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통진당은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부터 굉장히 연계돼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여긴 비명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친명 또는 친명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은 자. 그렇죠.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완전히 충성할 자 중에 전투력이 좋은 사람 한 명 더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요. 참 요지경이죠. 세상은 요지경 하는데 그 민주당의 공천 자체가 저희 그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참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국당 무슨 혁신이야 개뿔은 조국당 한번 조국당 비례. 저는 조국당 비례를 보면서 조국 피고인 중심당, 조국 조핵관 검경 방탄당 뭐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실제 그 봤더니만 이번 그 뭐 지역구는 아예 안 됐으니까 비례 리스트를 봤더니만 1번 여자 박은정 검사, 또 2번 조국이야 조국. 예, 조국인데 잘 보니까 그 당선 가능성에 있는 1번부터 10번 10명 중에 전직 법무장관 1명, 그리고 전직 검사 2명, 전직 경찰 1명, 전과 사범 변호사 1명. 근데 이게 조금 더 까봤어. 봤더니만 2심에서 실형 2년 받은 사람 1명, 조국. 네. 1심에서 실형 3년 받은 경찰 황운하 하나. 또 재판에 넘겨져서 수사받고 있고 재판받고 있는 검사 2명. 그리고 음주운전, 무인운전으로 전과 사범 1명. 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이 사람들 다 이제 기소가 돼가지고 전과가 확정되면은 도대체 별이 몇 개야? 야, 제가 그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이런 그 조국 방탄당 막장 비례 리스트 어떻게 보시나요? 뭐 막장이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참 웃을 일도 아니고요. 예. 이게 그게 진짜 예. 가능성이 있거든. 빼치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진짜. 이 어이없는 상황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게 지금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게 그 조국 신당이 20% 중반대를 넘어간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여기에서 굉장히 심각한 것 중에 전 두 가지 국면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당이 초도 대응을 너무 잘못했다. 네. 반성도 해야 되니까요. 예, 맞아요. 네, 두 번째는 민주당이 진짜로 당원들에게 버림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나 이 두 가지로 좀 그렇죠.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 사실은 우리가요 작은 단체 하나를 만들어도요 여기 변호사님하고 저랑 단체를 하나 만든다고 쳐요. 그럼 여기 회장을 서로 하려고 싸우지 않아요. 이 단체를 진짜로 키울 목적이면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나 밖에서 찾게 됩니다. 네, 조금이라도 더 훌륭한 분을 모셔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단체를 정말로 키울 목적이라면. 근데 조국은요 당당하게 재심해서 지금 실형을 받은 자기를 자기가 내세워서 그치. 이름까지도 조국 신당 딱 이렇게. 네. 조국을 모독하지 마라. 네. 나 참 진짜 제가 조국이라는 단어를 너무 사랑하는 단어인데 쓰지를 못하겠어요. 이 양반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 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반성도 없거니와 이거는 지금 신당 이름에 조국이라는 이름을 걸 정도로 뻔뻔함이 그게 잘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끝판왕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이것도 부끄러운데 처음으로 1호 인재 영입했던 지금 대변인을 맡고 있나요? 여기 그 신장식이라는 분. 신장식. 네. 이분부터가 문제예요. 이분이 지금 음주운전 한 번에 무면허 운전 3번이죠. 맞나요? 맞아요. 네. 음주운전 한 번에 무면허 운전 3번인데 이게 2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자성과 반성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거 2년 사이에 같은 범죄를 계속해서 무한 반복 저지르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네. 이재명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인적 피해, 물적 피해 없었다고 해요. 아유 참. 그러면은 평소 때 당신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자기도 맞아. 음주 지금 요거 전에 얘기 드렸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이 사실 4대 악이다라고 해서 지난 20년 전까지 해가지고 그 공천 배제 사유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민주당은 요 기준이 15년이야. 15년. 왜 15년으로 했는지 아시죠? 너무 많으니까 다 나가야 되니까. 요게 15년으로 자르니까 이재명 20년 하니까 이재명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재명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어. 이재명이 그 음주운전 경력이 20년 하니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쪽팔리니까 15년을 한 것. 그거 외에는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 얘기 좀 쪽팔렸나요? 아니 그건 정권 사범이어도 그 인적 물적 피해가 없어. 그러면은 당신 앞으로 그럼 인적 피해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공천할 때나 뭐 공천할 기회가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지만 계속 그럴 겁니까? 그러면서 앞으로 음주운전에 대해서 무슨 윤창호법이나 뭐는 그런 법 만들 겁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지금 방금 변호사 말씀이 제가 이 발언을 처음 들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 말을 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음주 면허뿐만이 아니라 범죄 행위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칼을 들고요. 내가 강도를 할 생각으로 어떤 집에 들어갔다 칩시다. 근데 그 집에 사람이 없어요. 훔칠 물건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나왔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인명 재산상 피해 없었으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지금 이 범죄를 바라보고 있는지 이 시각조차도 드러난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조국 지금 신당에서 약간 방향이 틀어졌지만은 조국 신당은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 그리고 황운하 같은 경우도요. 여기 현직 경찰 때 지금 울산시장 선거에 불법 개입을 했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선거 국기문란 민주주의 파괴자야 사실. 예, 유죄가 확정된다면 가장 큰 죄로 물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부정선거 정도 이렇게 지금 선거 개입 사건 정도가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쓱 넘어가 버리는데요. 이 사람 실형 3년 받았었죠. 그때. 맞아요. 실형 3년. 네, 실형 3년 받았던 자인데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현직 경찰로서 지금 대통령의 하명을 받고 울산시장 당시에 김기현 후보를 조사를 하고 그리고 부정 개입을 해서 선거 결과를 조작하게끔 만들었던 거예요. 민의를 왜곡시켰던 겁니다.
투표라는 과정에서 민의가 왜곡된다는 건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제대로 설 수가 없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대의민주제도가 설 수 없다는 것이고 더 이상은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당당히 지금 배지를 달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조국신당이라는 곳에 가서 나 배지 한 번 더 달래 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런 슬픈 현실들을 국민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께 정치를 많이 알아주십시오 외치는 것도 정치인의 한 명으로서 부끄러운 일이에요. 국민들은 정치보다요, 내가 삶을 즐기고 여유를 즐기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맞아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안 가져주면 대한민국은 정말로 패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국민 여러분 너무 죄송하고 송구하지만 정치에 좀만 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정치를 좀만 더 들여봐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중도 국민들이나 그리고 이 분들께서 정치 뉴스만 보고 살 수도 없는 노릇이거든요. 사실 황운하가 누군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뭐 신진석 저도 이름 몰랐어요. 네, 저 신진식 저도 이름 몰랐습니다. 그러면 신장식. 신장기업 안 돼, 네, 지금도 헷갈리네. 그럼 신장식이라는 사람들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름조차도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네. TBS 옛날에 그 김호준이 하고 막 그 좌빨에 있을 때 다 그 진행했고 그러고 나서 MBC까지 가서 신장기업이라는 아침 방송도 했던 사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러면 우리 정치권에서는 유명한 줄 알아요. 근데 신장식이라는 사람이 좌파 방송에 나왔다라고 하면 이런 좌파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민주당 찍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유명한 거예요. 예를 들어 가운데 중도 혹은 우리한테도요, 정치인들한테 오늘 가서요, 정치인들 10명한테 물어보면 절반 이상 대답 못 할 거예요. 그럼요. 지금 뭐 예를 들어 뭐 농수산부 장관 누구야? 몰라. 이름 모른대요. 몰라? 네. 근데 이런 사람 이름을 안다고요? 그러니까 모릅니다. 실제로 그리고 어떤 네. 문제가 있냐면은 사실은 이자는 지난 4년 전에 정의당에서 국회의원 나오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런 문제 때문에. 음주 그리고 네. 무면허 전과 4번 문제가 돼가지고 못 나왔어. 결국 정상적인 정의당을 정상적이라 그래도 뭐 제도권 정당이니까 정의당에서조차도 자격이 안 되는 자를 것이고 만약에 이재명이가 이런 그 준연동형 비례로 해서 지금 조국이 당을 만들지 않았다고 하면은 리스트에 올리지도 못할 잘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란 작자가 준연동형 비례라고 해서 이런 범죄자들을 준동하게 만든 원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제 지금 그 조국이 지금 이런 어이없는 당을 만들어서 거기에 태운 리스트를 봐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받고 있는 죄 3년, 뭐 실형 3년, 2년 또 그리고 뭐 차기군이건 아니면은 뭐 임은정이건 이런 사람들이 그 실형 선고나 아니면 유죄를 판결을 받아서 확정이 되면은 여기 전과 4범에 다 하면은 야 이거 도대체 전과 10범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정당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조국이가 맨날 얘기해 검찰 무슨 독재 무슨 댕댕이 소리냐. 아까 얘기했죠. 지들이 당선권에 있는 애들이 다 검사, 법무부 장관, 검사장 그런 사람들에다가 경찰청장 했던 그런 인간들을 다 하고 변호사. 아니 그래놓고 무슨 국민의힘에 대해 가지고 검사공천이라고 해. 이게 이런 자가당착적인 그 얘기에 대해서 표를 준다는 게 저는 도대체가 제 그 상식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정말 이런 얘기 정말 주위 분들한테 정말 이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획관 검사공천 아니에요. 조획관 검경공천 자기들 그 당으로 한다고 하면은 결국 육법당 하듯이 법조인당 하듯이 거의 퍼펙트한 검경당 아닙니까? 그래놓고 무슨 윤석열 검찰 정권을 심판한다?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입니까? 아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조국 신당 같은 경우도 보면요.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초 단계에서 조국 신당이 뭐 여론조사가 13% 정도 나올 때요. 민주당하고 합쳐서 한 27% 되고 그때 아마 국민의힘이 28% 정도 됐을 겁니다. 이 비례정당 지지율이. 근데 이때만 해도 조국이라는 자가 비록 범죄자이고 말도 안 되는 당이지만 어차피 조국 신당이 됐든 민주당이든 비례투표를 찍을 자들은 고정적인 민주당 지지층이 있으니 그럼 이 정도로 이게 절반을 나눠갈 정도로 민주당의 이재명의 민주당이 민주당 당원들로부터도 민심을 잃었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조국 신당의 지지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일부 중도들 그러니까 스윙보터층들이 움직였다는 소리거든요. 조국 신당으로 비례해서만큼은. 자 그러면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치 고관여층들이 아니면요 뉴스 붙잡고 살 시간이 없습니다. 나 맞아요. 먹고 살기도 바쁜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을 정확하게 이러한 내용들을 모를 수 있습니다. 조국이 지금 확정 판결을 받았는지 재심에서 그리고 또 여기에 이렇게 음주운전에 무면 운전을 3번씩이나 해서 정가 사범인자들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국민의 뜻을 왜곡시키는 부정선거 개입을 한 이런 황운하 같은 자들이 있는지 이거를 국민들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부분들을 주변에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신 분들 많은 국민들께 조근조근 알려주세요. 흥분하시지 마시고 조근조근 알려주셔야 그분들께서 아 진짜야? 라고 하고 신문이라도 한번 찾아보셔서 아 진짜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여기에 내가 잘못 투표하면은 정말로 우리나라 국회가 범죄자들의 소도가 되겠구나. 이 피신처가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실 수 있게 많이 이렇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